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26년 오리엔테이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만 집중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한 제 소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고양외고와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연세 수학에서 원장이자 수업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들보다도 사실 중요하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제 수강생들의 40%가 제가 만들어낸 1등급인 학생들입니다. 원래 1등급이 나왔던 친구들이 아니고요. 저와 공부를 하면서 1등급이 된 친구들이 현재 수강생들의 40%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40%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 비법을,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입니다. 취약점 공략과 사고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제 비법이 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뭔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성적을 안 나오는 이유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이유가 많아요. 첫 번째, 계산 실수. 시험 문제를 풀 때 아는 문제인데 뭐 덧셈 계산이 틀렸어요. 혹은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답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그 특정한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끝까지 못 봐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 또 심화 응용이 어려워서 심화 문제를 풀지 못해서 틀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 모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약점 공략과 사고법으로 모두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취약점 공략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핵심인 부분입니다. 자, 실제 제 수강생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2 학생이었어요. 부천에 있는 한 A고 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본인 학교 노출을 원치 않아서 제가 A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적은 5등급이었고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가장 컸었어요.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기 어려워했고, 무념무상의 문제풀이. 그러니까 숙제를 참 성실히 해오는 친구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못 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원체 좀 여유로운 성격이기도 했어서 더 이 부분에 영향을 받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니까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긴 했었죠. 그래서 저와 일단 5등급 성적대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개념부터 점검을 하고 갔어요. 개념 백지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개념체화를 도와줬는데, 이 개념 백지 테스트는 우리 백지 테스트 들어보셨나요? 백지에다가 학생이 직접 적어서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 개념을 적어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 친구가 개념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했었고, 그 후로 본인의 취약점이었던 실수랑 시간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는 시간 전략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 전략 훈련이 뭐냐면, 한 중하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다량으로 제한된 시간에 풀므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 실제 시험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의식을 계속 해줌으로써 이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실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저와 같이 하면서 오답 쌍둥이를 제가 계속 이 친구한테 줬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걸 오답 쌍둥이를 통해서 본인이 계속 연습할 수 있게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오답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이 학교는 특히나 이 학교 대비, 내신 대비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친구였는데, 이 전까지는 사실 이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두루뭉실한 내신 대비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딱 본인 학교 맞춤으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학교의 특징이 보통 한 끝에 있는 세 문제
문제를 제외하고는 교과서랑 기존 학교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학교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교과서랑 본인 학교 기출을 최소 3회독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 너의 힘으로 풀 수 있게 되었구나를 확인한 후 맨 뒤에 있는 세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진행을 했는데, 이 세 문제는 이 학교에서는 보통 모의고사에 대한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들을 같이 다뤘어요. 그치만 여러분, 이 세상에 모의고사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의 특성과 이 학교의 스타일상, 이 수학 선생님들의 스타일상 자주 출제하실 법한 문제만 제가 모의고사만 찝어서 그 문제를 이 학생이 반복할 수 있도록, 본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반복을 시켜주었더니 조금 더 쪽집게 대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천학교는 특히 그 학교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한테 맡겨야 되는 게 특히나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5등급일 때는 25년 1학기 기말고사였습니다. 근데 저와 2달, 3달가량 공부를 하고 25년 2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을 받게 돼요. 이렇게 단기간에 성적 올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이 친구도 정말 열심히 따라와 줬던 거 있었지만 정말 같이 저랑 잘 대비를 했던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성적 향상의 주인공 여러분도 되셔야겠죠? 그래서 중하위권의 핵심은 무조건 취약점 공략입니다. 사실 근데 시험 문제를 잘 맞는다는 것은 취약점을 공략한다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학생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고, 그거를 해야지만 사실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텐데 왜 성적을 오르는 학생은 많지가 않은 걸까요? 이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취약점은 학생들마다 각각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개별적으로 대비해 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해내지 못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저는 해냅니다. 학생 개개인별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해 주는 거 제가 정말 잘하는 영역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왜냐? 중하위권의 핵심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을 향상시키려면 이것부터 돼야 되기 때문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사고법이었죠. 그 사고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고법은 상위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으로부터 좀 더 벗어나서 자기가 취약점 공략이 어느 정도 된 학생들에 한해서 사고법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사고법이 뭔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고법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는지, 그게 사고법입니다. 근데 개념을 다 알고 있어도 학생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고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중하위권은 이렇게 많고 1등급은 극소수인 걸까요? 그만큼 이 간격은 사고법에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개념을 100% 숙지하고 있어도 문제를 맞추는 데까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고법입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지금 회색 색깔에 있는 중하위권에 머무르시길 바라시나요? 1등급으로 올라와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사고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고법의 핵심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재적소에 맞게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가. 문제를 봤을 때 이거 그 개념이랑 관련된 문제네, 그걸 떠올려서 개념을 적용시켜야 할 수 있겠죠. 요 1번이 안 되는 학생들이 보통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에요. 다음 2번째, 문제에 숨어있는 힌트를 알아보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문제들이 물론 쉬운 문제는 힌트가 대놓고 있어요. 그치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힌트들이 숨어있고 그걸 내가 캐치해서 그걸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째로 핵심 사고법이 바로 이 2번째, 문제를 숨어있는 힌트를 알아보고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또 3번째는 심화적 사고가 가능한가인데, 심화적 사고가 무엇이냐면 보통 심화 문제는
여러 개념이 섞여 있거나 혹은 특정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운 거예요. 개념이 막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뭘 적재적소에 떠올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혹은 특정한 아이디어를 원하는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화적 사고들이 가능한지, 요 세 가지가 핵심적인 사고법이고 제가 주로 학생 강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취약점 공략, 그리고 상위권을 위한 사고법,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제가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제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 수업 철학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본인의 수업 철학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정말 흔치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체화와 사고법. 자, 체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념 체화와 유형 체화. 개념 체화라는 것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적어낼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적어낼 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 개념 교재에도 이 멘트가 적혀 있는데요. 그만큼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형체화입니다. 유형체화는 그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본인이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유형체화입니다. 유형체화는 제가 무한 쌍둥이 변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체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법입니다. 사고법은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사고, 또 내신 기출을 다루는 사고, 실제 시험이 어떤 스타일로 나오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문제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 또 심화 문제를 풀어내는 사고, 방금 말씀드린 심화 사고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제 철학을 담아서 제 1년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윈터랑 썸머, 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개념 체화 강의를 합니다. 개념은 적어낼 수 있을 때까지, 유형은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체화시키는 제 대표 개념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방학을 이용해서 개념 체화, 유형 체화가 완료가 되면 이제 3월부터 학기 중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고법 강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신 대비 정규에서는 문제 해석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 해석 강의라는 것은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힌트를 알아보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고법 강의입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내신 사고법 강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되는지, 그리고 시험 때 이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고법 강의입니다. 그리고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1등급 심화 강의까지 진행됩니다.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문제에 대한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심화 사고법 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업만이 다가 아니겠죠. 이 학생들은 의지가 없어요. 잡아주지 않으면 혼자서 해내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3가지 관리 시스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과외 그 이상의 개인 맞춤. 사실 러셀은 대형 강의이기 때문에 단체 수업일 때가 많습니다. 그치만 제가 생각하는 성적 올리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중 하나가 취약점 공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개인 맞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개인에 맞춰서 학습 설계를 다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학생 상황에 따라서 교재 난이도를 설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틀렸던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본인의 취약점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공략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개인 맞춤이었고, 두 번째는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이라는 것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선생님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도 좋고 학부모님도 좋고 저까지 좋아야 이 3박자가 모두 맞아야 모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학생의 이 학습 현황을 학부모님께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습 현황을 보통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번 달 동안 이 친구랑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근데 A 학생은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을 어떻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학생에 대한 학습 현황을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면 보내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달 학생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애들을 체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학부모님께 문자를 전송을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저에게 직접 말씀 주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은 뭐냐? 강의 영상, 오답 쌍둥이, 질의응답 이 세 가지가 무한 반복이에요. 첫 번째 강의 영상은 제가 매번 수업 진행하는 강의 영상은 항상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복습할 때 혹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볼 때 무한히 반복시킬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고, 오답 쌍둥이 제가 취약점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때 진행하는 부분이 본인이 틀렸던 것에 대한 쌍둥이를 무한히 제공해주기 때문에, 왜냐?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무한 반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의응답, 제가 제 수업 후기들 중에서 특히 그 효과가 좋았던 게,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줬었던 게 이 질의응답입니다. 제가 뭐 새벽 1시든 2시든 깨어있는 한이라면 항상 답장을 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질문, 클리닉 때 다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면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수강생들만 받을 수 있는 특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 새끼들에게는 간이고 쓸개고 다 퍼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크게 대표적인데, 첫 번째 저와의 1대1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이 기존에도 의무적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저랑 1대1 조금 더 긴밀하게 1대1로 질문을 하고 싶다거나 좀 더 고민을 상담하고 싶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이 1대1 클리닉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와 직접적으로 좀 대면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손풀이 해설과 문제별 해설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 살짝 보이시는 것과 같이 중요한 문제, 유형 체화할 때 특히 자주 진행이 되는데요. 손풀이 해설집을 제가 제공해 줌으로써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문제별로 중요한 영상들,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영상 QR코드가 위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강의하는 영상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최고의 적중률인 GNT 실전 모의고사, 이 적중률이 너무 높아서 많은 다른 과목 듣는 학생들도, 다른 선생님 그 수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많이 탐내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최고의 적중률, 얼마나 적중률이 높길래, 자, 이번 25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부천고 1학년 적중 사례만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부천고의 기출 문제고요. 5.1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제가 부천고 학생들 내신 대비 해줬을 때 진행했었던 문제인데, 똑같은 원방뿐만 아니라 지금 보기마저 일치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제가 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적중시켜서 95.2%의 적중률을 보였고요. 대표적인 사례만 제가 가져온 것인데, 그 외에 부천고, 상일고, 심원고, 원미고 너무 많아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실제 학교들의 적중률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학생들, 제 새끼들 자랑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부천고의 정교 9등, 중흥고, 계산고 이런 상위권 학생들이 저와 같이 함께하고 있고, 역곡고 친구 같은 경우에 2달 만에 5등급에서 1등급, 도당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2달 만에 20점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요 아래에 있는 1등급 학교인 부분을 제가 일부 가져왔는데요. 워낙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좀 많아서 일부 학교만 가져온 점, 1등급인 학교였습니다. 결국 수학 성적이 오르려면 취약점 공략과 사고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학에 대한 상담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학원을 통해서 보다는 저에게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업하는 건 저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고민, 학생에 대한 수학 상담은 제게 직접 해주시면 이쪽 번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T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수학 문제를 풀 때 그간 풀었던 문제들을 뭐 풀이를 외워서 푼다거나 이건 이거 다음에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라고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거는 시험장에서 만약 긴장을 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풀이를 해야겠다, 이거를 문제를 봤을 때 조금씩 머릿속에서 그려나가면서 키워나가는 그런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학 선생님께서 수학을 알려주시는 과정에서 어떤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께서 바로 풀이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보통 많잖아요. 근데 지연쌤의 설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풀이를 알려줘서 이 풀이를 뭐 계속해서 보면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 다음에는 이만큼 했으면 이 다음에 이것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풀다가 그 다 풀리면 좋은 거고, 만약에 또 안 되면 다시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조금씩 봐주시면서 덧대어서 나가서 이렇게 완성되게 하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이런 수학 방법을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사고하는 방식을 기를 수 있게 조금씩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어떤 게 잘했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개념 설명을 해주실 때 백지 테스트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됐는데, 이게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강의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연쌤 설명을 들으면 설명을 듣고 나서 단순히 이 설명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듣고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방금 배우고 방금 내가 외워서 확인한 이 개념을 토대로 문제를 푸니까 조금 더 문제가 잘 풀리고, 이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 수학 공식을 이러한 문제에 적용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지 테스트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되는지가 딱 떠오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연쌤이 수업을 하실 때 가장 좋았던 게 사고법을 단순히 암기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사고법을 왜 이렇게만 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들을 쌤들이 설명을 해주셔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은 한정적이어서 그때 질문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집에 가서 카톡으로 모르는 문제를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모르겠다, 개념이 헷갈린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그게 가장 수학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